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고객님 그만하세요. 속 시원하게 지르고 싶지만 현실이 쉽지 않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우리는 또 참아냅니다. 선생님, 참고 참고 또 참지 마세요. 참어린이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고요? 그렇게 내 뭉개진 마음 쌓아두고 상처가 되어서 결국에는 감정이 터져버려요. 이렇게 감정이 터져버릴 때는 갑자기 울어버리거나 갑자기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갑자기 뛰쳐나가요. 이렇게 됐을 때 누가 이상해 보일 것 같으세요? 나의 이런 행동에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과연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아마도 뭐야 갑자기 쟤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나는 참다 참다 터진 건데 상대에게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말죠.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우리는 서비스직이라서 고객의 무리한 행동으로부터 감정 노동을 당연시 해야 하고 또 아무리 불쾌하고 모욕감이 들어도 참아야 하는 건가요? 나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조건 참다 보면 화병이 나기 마련이에요.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넘겨 하기 시작된 사소한 나의 감정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표현하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마음에 품고 다니는 것과도 같아요. 폭탄이 터져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것은요, 고객도 나와 같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말해요. 고객에게 내 생각과 감정들을 알려서요, 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임을 아셔야 돼요.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요청을 하거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요. 또 우리의 감정 소진 예방과 정신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고객에게 나의 불쾌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선 쉼표를 마련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바로 벌컥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떨리고 화나는 마음을 정돈하고 침착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단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고객이 보이는 장소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나는 나의 정서를 가다듬기 위해서 하는 이 행동이 고객에게 한숨 쉰다라고 또 다른 불씨가 되어서 문제가 더욱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몸을 바르게 정돈하세요. 막 손을 비비면서 있거나 머리를 막 만지면서 말하거나 땅이나 하늘을 보고요. 혹은 막 몸을 베베 꼰다든지 몸의 부자연스러움을 정돈하고요. 허리와 어깨를 펴고 긴장을 푸신 다음에 지그시 고객을 바라봐 주세요. 세 번째, 목소리 톤과 뉘앙스를 점검하세요. 보다 천천히, 낮게, 분명히를 기억하세요. 흥분을 해서 말을 빠르게 한다든지 정돈되지 않아서 버벅버벅 말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무시당할 뿐이에요. 어, 저기, 그러니까 같이 말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특히 말을 할수록 말끝을 얼버무리거나 흐리면서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네 번째, 사전에 상황별 표현해야 할 것을 익히고 연습하세요. 흥분한 고객이 있다면 선생님 화가 나셨겠지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속상하시더라도 어떠한 점을 도와드리면 좋을지 저에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객이 취해야 할 행동과 함께 왜 그래야 하는지를 고객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정중하게 자제 요청을 했다면 잠시 침묵하고 기다리세요. 고객 스스로 진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제 요청의 포인트는 고객을 진정시키고 고객과 나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만하세요. 같이 고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지 멘트만으로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렵거든요. 다만 이렇게 응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예를 들면 계속적인 무리한 사과 요구를 하거나
막말을 하는 고객에게는요, 선생님, 땡땡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셨다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 또한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사과를 드렸음에도 계속 사과를 요구하시면 더 이상 응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객님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셨겠지만 말씀을 가려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 그러한 말씀은 저에게 상당한 모욕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정중하게 자제 요청을 했음에도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야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의 무례한 행동에 내 기분이 좌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서비스 현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고객의 무례함에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고 예견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의 무례함이 사라지거나 예방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였던지 간에 화가 나고 본인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언짢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애써 이해하려고 하거나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요, 그냥 이상한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또 이런 상황과 사람을 만나기 전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도 어떤 무례한 고객이 있을 수 있어. 그때 한번 내가 이렇게 대해줘 봐야지 라고 준비하세요. 이 세상에 이상한 고객도 많지만 이 세상에 참 고마운 고객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함께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서비스를 기대하면서요, 때론 무례한 고객을 만났을 때 첫 번째, 우선 쉼표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몸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목소리 톤과 뉘앙스를 점검하시고요. 네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정중한 표현을 대비하시고 표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